지난 3월 채널A 취재팀은 코로나19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의 공격에 하루하루가 숨가빴던 시간. 숨쉬기가 힘들어요. 예? 국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10,000명을 넘어서고 18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상황. 오후 1시 45분에 사망하셔서 지금 점점 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그다음 이제 오늘은 혈압까지 떨어지셔서 중환자실에 4일간 더 오래 계셨어. 기억을 못 하시네. 죽었다면서요? 죽었는 건 아니고 간 건너가시려고 한 거 잡았어.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깨어난 환자부터 오랜 기간 격리 생활 속 각자의 해석법을 찾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봄. 전부 다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퇴원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 만세 부르고 싶네요. 만세 부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코로나19와의 외롭고 긴 싸움을 마치고 하나 둘 병원 밖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아유, 진짜 많이 변했다. 진짜 봄이네, 진짜. 너무 좋아요. 방송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요? 폐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투병 생활이 더 힘들었던 이영호 씨. 가슴이 뻐근하면서 이 등골이나 이 허리가 뭉신하게 아프면서 쩌리하고 이렇더라고요. 소변을 가면 소변이 노랗지 않고 빨갛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그동안 완치 판정 받고선 좀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병원에서 고생하지고 있다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이 걸음을 걸으려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논둑에 약을 치려고 풀약을 치려고 분무기를 쥐고서 조금 쳐나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굳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후유증이 대단하구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차츰 나아져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전같이 원상복귀가 된 거지. 괜찮지 지금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던 유재용 씨는 당시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었습니다. 요 명치근 요쪽이 그냥 아주 그냥 뻐근하게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 그런데 완치 판정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만 이거 저까지 거 하겠지 하고서 일을 해보면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일을 좀 힘이 들면은 목이 이제 쉰 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체력이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체력이. 관절약이야. 팔꿈치 있는 데가 그냥 그래 쿡쿡쿡쿡쿡 쑤시더라고요, 아프고. 네.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건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점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회복된다고는 느끼지는 못해요.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코로나19 환자들. 코로나19 완치,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7세 이정리 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양성. 저는 증상이 없으니까 자가격리시설로 병원에 안 갔어요. 그 시설에 어느 정도? 3월 9일 가서 4월 3일 날 왔으니까. 그때도 증상은 없었어요? 증상 없었어요. 완치 판정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딱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산에 가서 저 신나게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거의 보름을 알아 넣었어요. 그때부터 더 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호두락지처럼 짱짱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안 나서 한 3, 4일 지났는데 얼굴이 막 확 올라갑니다. 이 감당이 못할 정도로 올라왔어요. 다 부어있잖아요. 눈도 부어있고. 온 얼굴에 벌겋게 올라온 발진은 다른 부위로도 번졌습니다. 이게 딱 가라앉더니 막 온몸으로 다 오는 거야. 다 나는 거라야. 근데 이제 몸에 나니까 간지러운 거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긁은 상처, 피부엔 색소 침착까지 생겼습니다. 한 군데 나서는 또 한 군데 아프고 계속 이어져 가요. 이 골반이 아파가지고 거의 한 달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이래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래 못해. 어떻게 하냐면 용을 잡고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이렇게. 전에 없던 증상들이 계속 심해지자 안 가던 병원에도 다녀왔는데요. 14개 항 중에 9개가 상태가 안 좋죠. 1년 전 정상이었던 간 수치는 급격히 올라갔고 전에 없던 당뇨도 생겼습니다. 생활체육선수로 활동할 만큼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했던 정미 씨. 코로나19 완치 후 그녀의 일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뭐를 하잖아요. 3시간 이상 지나가면 그때도 피로감이 확 와. 그럼 집에 와서 누워야 돼. 좀 많이 움직이면 힘들어요. 될 수 있으면 누워있어야 돼요. 급격한 체력 저하와 무기력함 역시 정미 씨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엄청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생활이 안 돼. 옛날 어른들 말이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다고. 딱 그래요, 지금. 식욕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밥솥에 밥은 어느새 사흘이 지났습니다. 밥을 1인분, 2인분은 거의 일주일 먹어요. 이 소화도 안 되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냉장고에는 방치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복숭아 이거 한 3주 넘었지 싶은데 한 달 다 돼가나? 모르겠어요. 끼니를 챙기기도 힘들 만큼 온몸을 짓누르는 무기력함.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혹여나 또 아프지 않을까 석 달 동안 운동도 하지 못했다는 정미 씨.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금방 숨이 찹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걷다가도 다른 사람을 마주치면 멀리 돌아가는데요.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날씨. 공원을 찾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걷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 곳 다니기에 좀 불편하세요? 예, 불편해요. 누가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뉴스에서 종종 들려오는 코로나19 재감염 소식. 혹시 나도 다시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아무리 야외가 괜찮다 해도 이 바람 타고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감염이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미 씨는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건강했던 지난날이 꿈인 것만 같습니다. 박진선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의 증상은요, 으실으실 춥고 감기 몸살 기운, 입맛이 없고 맛을 몰라요. 미각하고 후각이 다 떨어져요. 커피를 마셔도 맛을 못 느끼고 음식 같은 것도 맛을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이상은 아니셨네요. 아니죠. 가래가 약간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확진 후 3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퇴원했을 때는 기분 엄청 좋으셨거든요. 좋았죠. 다 나았는 것 같았죠. 걸음 걷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방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퇴원해갖고 나오면서 그날 이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이후로 내가 3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가슴이 막 떨리고 숨이 막 멎을 정도로. 그래서 막 가슴을 막 치고 그랬거든요.
코로나19에 걸리기 전과 후 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밥을 못 챙겨 먹을 정도예요. 라면 불에다 올려놓고 너무 힘들어서 들어와서 다시 눕고 막 이런 정도예요.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극심한 피로감. 피부가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뭐 아무거나 막 써도 상관없는데 가려워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상상 외로. 머리 이렇게 훑어서 멀리를 올리면은 방금씩 빠졌어, 머리가. 손에 잡힐 만큼 방금씩 진짜요. 현재 빠졌던 머리카락은 새로 나고 있지만 힘이 없고 쉽게 끊어집니다. 겪고 있는 이 증상들이 코로나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확실히. 코로나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증상, 비슷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기 몸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는 거죠.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나았다고 전부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새로운 병을 얻은 것 같은 심란함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된 소식은 나날이 쏟아집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후유증을 검색하면 많은 증언들이 나옵니다. I was still just spinning. Everything was spinning. I had this like ringing in my ears. I got super hot and then I got the chills. It was a really crazy experience, and then I just like laid there on the ground for about 45 minutes. Just yesterday, my chest felt like someone just kicked me in the chest, drop kicked me in the chest, and I carry that weight and pressure all day. Really, like the most uncomfortable thing was my eyes were really hurting. There's so much pressure. When I look side to side, it still hurts now. It just hurts so bad. I've never felt anything like that. Just feeling really congested, sneezing a lot, coughing a little bit. A basically really bad kind of head infection, so my sinuses were blocked. I had incredible headaches. Even now, after 2 weeks, I still have headaches right behind my eyes. I've had a constant snot, completely blocked, sore throat. 지난 봄 코로나19가 집중 발병했던 이탈리아 베르가모 의료진의 연구에 따르면 완치자의 절반 이상이 심장 관련 염증, 폐 이상, 호흡곤란 같은 다양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감기는 호흡기로만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대부분.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온몸의 인체를 다 침범을 하다 보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쪽부터 관절, 팔,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까지 다 침범을 하니까 거기에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죠. 후유증은 20대 청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4월에 확진 판정을 받은 26살 이정환 씨. 터키 이스탄불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3월 말쯤에 유럽에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귀국을 하는 길에 감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날 이번 기간 동영상 사이트로 투병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22일차가 되는, 입원한 지 22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점심시간 때부터 약간 몸이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점심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열이 펄펄 나가지고 재봤더니 39도가 나왔어요. 열이 그렇게 펄펄 나니까 온몸이 쑤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병원 생활은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체온은 제 거예요. 36.3도 정상 체온입니다. 이건 산소 포화도 기계인데요. 맨날 재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도 100이어서 정상이에요. 퇴원 후 3달 남짓. 그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남았을까요?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뒤인 5월 초쯤부터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었냐면 머리를 한번 감게 되면 제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막혀가지고 제 발수가 안 될 정도로 한 번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마 쪽에 전에 없던 탈모가 생겼는데요. 네, 원래 이마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원래 디귿자로 이마가 되어 있었는데 이만큼 삼각형만큼이나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단시간 만에 순덩순덩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나 많은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출장으로 아부다비에 있던 김경수 씨는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지난 6월 귀국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많이 기침잖아요. 엑스레이 결과가 굉장히 깨끗하다 이러시더라고요. PCT를 찍었는데 PCT도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그게 후유증인지까지는 말씀 못 해주시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후유증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침에 눈 뜨기도 굉장히 어렵고 계속 자고 싶다 이렇게 느껴져요. 경수 씨는 사람에 대한 불신도 또 다른 후유증이라고 말합니다. 무지개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저도.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나 회사 그만두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틀려요. 이게 안 아픈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진짜. 한동안 이제 안정되는 줄만 알았던 코로나19 확산세. 하지만 지난 8월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했고 공포심은 더해만 가는데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꺼지고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 우리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며 전파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에서 유입된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들이 어디서 전염됐는지 찾는 게 이 추가 확산 방지에 중요한데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셔갖고 어느 분을 만났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만난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역학조사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초동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정해지면 관제센터에 방문해 2,600개 넘는 CCTV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이치에서 바로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충분히 있다고 몰라요. 나가는 것만 보면 시간대 지나가는 거. 머리가 짧은 머리고 안경을 꼈네.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방문 장소가 확인되면 현장을 찾아 접촉자를 파악합니다. CCTV 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CCTV 있죠? 네, 그것 좀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게 내부 CCTV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들어왔어. 이분이 했죠? 그 우진삼사기 보니까 이분이 했죠. 세 명이 이제 만난 건데 잠깐 여기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봐야 되잖아. 회장은 19시 50분에 마스크 다 착용하죠. 그때 총 8분 방문, 다른 손님. 우리 아버님까지 나오면 되겠네. 그렇지. 확진자의 증언 사이사이 여백을 파악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접촉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는 게 동선 조사팀의 역할.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얼굴 보러 지인인데 그래가지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있다가 갔어요. 그럼 실제 접촉한 분은 이렇게밖에 없다. 네. 방문자 명부도 빼놓지 않고 확인합니다. 여기 앉았다고 간다고. 무서워. 보건소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럼 어떡해. 아무래도 그냥 겁나고 어떡하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는 초기 조사 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후 학원 강의와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숨겼는데요. 지난 5월 동선과 직업을 숨겨 무리를 빚은 학원 강사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같은 학원에서 일하던 전경호 씨는 해당 강사의 접촉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학원에서 일했던 사이인데 그분이
맡으시던 반을 제가 갑자기 대타로 들어가야 됐었어가지고 그분이 만졌던 물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제가 옮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당 강사의 거짓말이 밝혀진 후에야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빨리 모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한테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밤에 문자 받자마자 바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한 3시쯤인가 그때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 판정, 치료 과정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번 학원서는 처음에 검사하려고 되게 피도 많이 뽑고 그래서 조금 어지럼증도 있었고 처음에 열이 되게 많이 났어요. 39도, 40도까지 나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 있으니까 시간만 알고 창문 없으니까 이제 그냥 방에서 불빛만 있고 되게 답답했어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다가 발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되게 죽을 것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짧게 이용했던 적이 있어요. 2주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경호 씨. 하지만 한 번 나빠진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제가 그거 할 만한 체력이 올라오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학원 일을 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학원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7차 그 감염까지 인천으로 쫙 퍼졌잖아요. 이기적인 선택을 좀 하신 것 같고 처음에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증상도 있다는데요. 후각이나 되게 예민한데 코로나 이후에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제 집 근처에 이제 월미도 바닷가가 있어서 가봤는데 바닷가 냄새도 안 나고 짠 냄새도 거의 안 나고. 후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과일 주스의 향을 맡아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냄새가 안 나는데. 아, 진짜요? 네. 음식을 타거나 할 때도 제가 못 맡을 것 같고, 제 옷에 냄새가 나거나 할 때도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서 제일 남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할 때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원 수강생이었던 예성군도 그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학원 선생님이 코로나 감염 확진 나서 저도 검사 받으러 와야 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검사 받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격리병동을 갔어요. 가족들은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2주 후 재검사에서 형 예찬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 2번을 검사하는데 바로 첫날에 접촉했으니까 바로 하고 2주 뒤에 혹시 모르니까 또 그때 검사해요. 저는 근데 2주 뒤에 걸린 거거든요. 부모님은 그럼 자가격리를 얼마큼 하셨어요? 제가 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거기서부터 또 2주 추가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몇 명이나? 저희 반에 4명이랑 다른 반에 형 1명까지 5명. 아빠가 엄청 놀라셨어요. 뭔 일 있어도 막 엄청 놀라시는 편이 아닌데 심각한 표정으로 막 전화 받으시면서 표정이 평소에 못 보는 표정이라 확실히 어떻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뭔가. 믿었던 강사 선생님의 거짓말은 형제의 마음에 원망으로 남았습니다. 속인 건 잘못한 거니까. 놀라긴 했어요. 막 이 선생님이 왜 이 시기에 클럽을 갔지 싶기도 하고 동선을 또 속였다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또 속였지 싶기도 하고. 원망은 당연히 스럽죠. 이게 또 스노우볼이라고 그 한 명의 거짓말 때문에 7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뭐 인천 엄청 발칵 뒤집히고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병원 생활은 3주나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갇혀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가 좀 더 힘들어서 좀 태어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 지끈지끈? 후유증인가 싶기도 하고 음식을 이렇게 가까이 막 들이대고 지금 코를 이렇게 들이대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코가 막힌 것도 아닌데. 우울증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냄새가 안 나면 평생 아무 냄새도 못 맡나 싶긴 했어요.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를 비교적 좀 심하게 앓은 편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격리됐던 시간이 39일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육 손실도 있었고 몸이 많이 피로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퇴원한 후에도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많이 시간이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병실에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탈모가 오긴 했었는데 바로 또 새로 나서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완치된 지. 내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 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완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확진자 대상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 아직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체계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제 애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증 환자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다른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서 후에 힘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들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십으로 미국에 있던 김진영 씨는 지난 3월 귀국 후 자가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근데 그 외국인 친구들이 저 방을 같이 쓸 때부터 고열이 있고 기침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분이 확진이 되었다고 그때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초기 증상도 거의 없었다는 진영 씨. 그때 제가 느낀 증상이라고는 몸이 무기력해서 잠이 많아졌다? 비염이 있어서 원래도 코가 조금 막히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평소에 몸 상태가 달라진 건 무기력하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도 37.5도가 안 되고 기침도 안 나고 25일간의 비교적 긴 병원 생활을 했지만 치료 과정에서도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생겼다는데요. 원래는 되게 약간 셈 계산도 좀 빠른 편이고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게 심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전후로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있기야 있었지만 요즘 좀 많이 자주 발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데요.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 까먹었는데 취업 상담 내일 일정. 문자에 쓰려던 내용을 갑자기 잊어버린 겁니다. 지갑도 챙겨야겠고요. 지갑 놓고 가려고. 이제는 잊은 게 없겠죠? 몇 번이고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학교로 향하는데요.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건물 들어가려면 학생증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증 챙겨야겠다고 한 3번 정도 생각했는데 까먹고 학생증을 안 가져와서 좋아질 거라 마음먹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브레인 포그라는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게 후유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을 자꾸 빼먹으니까 나중에 큰 실수를 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은 이제 이렇게 기억이 멍해지는 그런 증상인데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세포나 뇌 혈관을 공격하면서 계속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양상에 의해서 오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최윤주 씨는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줌바 강사였고 저희 회원이 확진을 받은 거예요. 제 수업에도 참여를 했던 분이라 그 다음날 제가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전 없었어요. 감기 증상 같은 것도 없었고 열도 없었고 열이 안 나니까 저도 나는 코로나가 걸렸을 거라 생각 못 했었죠. 아무 증상도 없었기에 감염 가능성은 생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4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없었지만 코로나19는 몸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처음에 햇빛사진 찍었을 때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또 사진을 매일매일 피사진 찍거든요. 근데 이제 폐렴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폐 섬유화가 좀 진행이 된 것 같다고 퇴원해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윤주 씨의 모든 동선이 공개되며 각종 개인정보가 세상에 알려졌고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적합조사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 경우에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 뭐 나이, 어디 사는지. 부모님이 한 40년을 지금 운영하신 가게에서 신혼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게 사무도 다 그대로. 기사들이 나올 때도요. 코로나 관련된 뭐 천안 중국 코로나 이게 그냥 낙인 찍혀가지고 제가 그냥 코로나 병들인 것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을 뿐인데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비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라는 사람이 운동하러 다녔다고 그래서 사진자들한테 다 퍼뜨렸다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증상 없었거든요. 열 같은 것도 없었는데 천안홈피에 다들 증상이 있었다고 딱 그게 그 한마디가 떠 있으니까 시청에서 공개한 확진자 정보에는 사실과 다른 증상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보름 동안 장사 못 하셨어요. 어머님이 시장에 나가시니까 왜 돌아다니냐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윤주 씨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난을 견디다 못해 보건소에 정정 요청을 한 것도 수차례. 잘못 올라가져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해달라고 전화한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올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몇 번째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도 연락하기도 힘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졌던가요? 안 돼서 두고 있어요. 아까 나중에 없어진 거지 정정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 이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하는 곳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캔슬도 됐고 내가 다시 일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치 그 후 아무렇지 않게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이런저런 후유증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투병 과정의 단순 체력 저하라고 보기엔 심상치 않은 증상들에 의학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인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엄마 나 아직 엄마 못 보내. 엄마 절대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나 무슨 일 있어도 엄마 살릴 거야. 라면 멕시코 이민자 김영애 씨. 지난 6월 멕시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은 받았지만 폐가 완전히 망가져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엄마였으면 엄마처럼 내가 누워있었으면 병원에 엄마가 내 손을 포기했을까? 모국에서의 폐이식 수술을 위해 목숨을 건 비행은 4개의 공항을 거쳐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엄마와 그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아들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송 33일차 아들 정재준 씨를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어쨌든 멕시코 계셨을 때 어머니 입원할 당시 6월 16일 정도만 돼도 평소에 운동도 잘 하셨거니와 또 그 흔한 기저질환 하나 없으시고요. 성인병도 없으시고. 교수님, 딱 처음에 어머니 코로나 양성 받았다고 하셨을 때는 많이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저 하나도 걱정 안 했죠. 정말 기저질환 하나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입원하실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고 어머니가 당연히 괜찮겠지. 이제 없네. 평소 건강했던 어머니인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20년간 멕시코에서 도매상을 하며 두 형제를 키워내신 분.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흘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중증이 돼?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진짜 한 200-300번을 하면서도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죠. 왜? 근데 40일 정도 됐을 때는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안 될 시간에 아침 7시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에서 어머니가 지금 폐혈증이 걸리셨다. 지금 몇 시간 안에 장기 중 하나가 손상이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나? 엄마는 날 위해서 다 했는데 나는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하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마가 가지마 하면서 나 놔두고 가지마. 엄마 나 아직 엄마 못 보내. 엄마 절대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나 무슨 일 있어도 엄마 살릴 거야 라는. 폐가 약해져 탄력이 없고 뻣뻣해지는 폐 섬유화. 폐 이식만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현지는 병원도 셧다운된 상황. 치료도 장기 기증도 모두 멈춘 그곳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국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비행기에 태우기로 결심하고 에어 앰뷸런스 업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처음 전화 왔을 때 기억나세요? 네네네, 기억나죠. 어땠어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오고 폐 기능이 많이 손상이 됐고 에크모 장착하고 있고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현지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을 병원으로 비행기로 그대로 옮겨야 되겠다. 멕시코를 출발해 캐나다, 러시아를 거쳐 인천으로 에크모를 단 환자가 12,000km,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건 세계 최초입니다. 에어 앰뷸런스를 택하게 됐을 때 이미 그때는 비용이 돈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엄마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살릴 수 있다는데 드는 숫자. 마음의 고생을 한 2달 동안을 하고 엄마를 못 보니까 이 돈을 들여서 엄마만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숫자더라고요.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매달린 의료 장비의 무게가 아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폐 이식을 하지 않으시면 거의 소생이 불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상태 자체는 폐는 거의 못 쓰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멕시코 의료를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아마 그냥 계셨으면 돌아가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100% 확신은 못하지만 거의 코로나 연관돼서 아마 시작된 거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 그 설명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코로나19는 완치됐지만 한 달여 코로나 투병 기간을 지나면서 폐 기능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나였고 내가 엄마였으면 엄마처럼 내가 누워있었으면 병원에 엄마가 내 손을 포기했을까? 절대 아니었거든요. 형제를 키우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게 눈에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어머니가 밑거름이 돼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어머니가 진짜 아파서 진짜 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네.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실, 무의식 상태에서 비행을 마친 어머니는 이제 의식을 회복했고 화상통화 속 아들에게 손으로 말합니다. 어머니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니가 지금 삭관술이 들어가서 기관절개술로 들어가서 육성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는데도 입모양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재준재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건 가족들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폐 이식 수술 받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믿기지가 않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접견을 몇 분 정도 할애해 주셨는데 오히려 엄마 앞에서는 안 울려고 엄마 다 잘 될 거래. 진짜 너무 좋은 폐 증여자가 나타나셔서 기적 같은 일이래. 너무 잘 맞을 거래.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어머니께 기분 좋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다 알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시더라고. 진행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안 올라 그랬는데 엄마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오후 1시에 시작된 이식 수술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아들이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술은 지금 다행히도 잘 마치셔서 다시 중환자실로 지금 옮기신 상황이에요. 애가 타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세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전 수술 잘 돼서 지금 몇 시간 동안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동안 정말 나는 꿈꾼 것 같아. 지옥과 천국 다 봤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네요. 제 인생을 새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하여튼 아버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해라.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이틀 후 병원 주변을 서성이며 아들은 병실에서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를 이식받은 엄마와의 첫 통화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엄마. 안녕.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엄마. 너무 잘했어, 엄마. 아이고, 너무 장해.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걔 너무 좋은데 눈물이 나냐. 내게 춤을 넣어줘 지쳐 엄마 안 추워? 어머니는 괜찮다고 눈으로 말합니다. 엄마 발견했잖아. 울지마 했잖아. 장난스럽게
촛불을 간지럽히며 엄마 잘했어. 엄마 잘했어. 세상에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잘 자. 네, 수고 많았어. 잘 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마음을 좀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오늘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채널 A